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1년 제12회 읽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독특하게 그동안은 이제 한 주에 두 작품씩을 읽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5작품을 읽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주에 한 권씩 나가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고 읽을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달팽이처럼 느리게 갈 수 없다. 이제 좀 너무 그동안 여유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 5작품을 보고 오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동안과 어, 비교해서.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김승옥 문학상이 네, 저희가 나중에 할 거를 그죠. 네,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 소설의 어떤 되게 파격적인 어떤 틀은, 여기서 되게 많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기본 서정 어떤 순수 어떤 느낌은 기존의 문학상이 가진 어떤 굉장히 좀 뭐 정석적인 음,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여기서는 조금 뭔가 조금 더 진보되어 있다. 음. 그래서 그 아무래도 젊은 작가 상이니까요. 등단 10년 이내에 어떤 뭐 형식이나 내용적으로 좀 파격적인 그런 작가의 작품을 뽑은 것이 이 상일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하고, 혹시 그 말이 좀 멀리 들리는데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약간 이제 붙여서 네, 해주시면, 예, 이게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들리나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가까이서 하시면. 예. 네. 자, 요번에 저희가 다룰 작품은 그래서 작품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은 한 작품을 2시간씩 저희가 정말 여유롭게 2시간이 넘게 했었죠. 정말 여유롭게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는 30분 정도만 소요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정말 할 말만 하고 끝내자, 깔끔하게. 음, 네. 이런 방식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다룰 작품은 그 사랑하는 일이란 제목의 김지연 작가님의 단편 소설이에요. 어, 이 소설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일. 음, 뭐 저는 뭐 좀 이렇게 앞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 음, 있었는데요. 뭐 헤테로들 하여튼 뭐 섹스에 미쳐가지고 음란해가지고 뭐 이게 근데 이렇게 주인공이 말하면서 예, 또 자기도 근데 그걸 좋아하고 오히려 동성 애인인 그 애가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좀 이게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지점이 음, 어, 그런 어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음, 레즈비언들의 음, 그리고 한 명은 되게 좀 그냥 그런 정신적인 음. 어떤 연애를 지향하고 한 명은 그냥 육체와 정신 둘 다 연애를 지향하고 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은 이걸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사랑하는 일이란 작품,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화자는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예전에 했었는데 엄청 이제 반발감, 할머니한테도 막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또 아빠의 반응, 그런 것들이 당연히 부정적이었겠죠. 그런 경험들,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애인, 동성 친구와 같이 사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되게 진짜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읽어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테로들 하여튼 섹스에 미쳐 가지고 음란해 가지고, 헤테로라는 거는 아마 이성애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성애적인 것부터 생각해서 쟤들 어떻게 섹스할까부터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이게 인제 화자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라잖아.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원래 가족들은 서로서로 잘 몰라. 너무 잘 알아도 이상하지. 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굳이 섹스까지 해야 할까? 화자는 섹스를 하고 싶은데 동성 애인과. 근데 동성 애인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 보여요. 어. 섹스리스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도 나오죠. "그거 알지? 너 가끔 진짜 한남 같은 거." 이게 한남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재밌다. 인터넷에서나 보던 우리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몰라. 조 딸린 거 빼면 좆도 없는 것들이 여자 잘 만나고 다니는 거 보면 짜증나. 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 이런 진짜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들을 여과 없이 그냥 써요. 영지는 더는 섹스를 하지 않고 살아도 무방하다면서 급기야 이제 섹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섹스 없이 살 수 없으므로 나가서 다른 여자랑 하고 오겠다고 선언했다. 내 말을 듣더니 영지는 굉장히 진지해져서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문장들. 어떤 느낌인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개 읽어봐서. 어 우리가 섹스를 하지 않는다면 아주 친한 친구, 엄마가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런 친구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르지 않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이며 성의 중심의 세상에서는 섹스를 하는 유일한 혹은 유일하다고 가정되어 있는 사람과 법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어 영지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섹스는 다른 사람과 해야 할 것이다. 마치 운동하듯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실제로도 섹스는 운동 효과가 좋다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아이 재밌어요. 근데 실제적인 고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혹시 파우스트 님은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뭐 앞에서는 헤테로놈 막 이성애자들 섹스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음. 자기가 거기에 미쳐 있어요, 여기는. 아. 이 소설에서. 그렇긴 하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솔직하고, 아. 그리고 이런 오픈 릴레이션십. 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어어.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야 이제 생각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바뀌었지만, 음. 전에는 어떻게 같이 이제 연인 말고 다른 사람이랑 오픈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냐. 음음. 여기가 미국이냐. 음.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미국은 그렇지만 뭐 한국은 아직까진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여기는 굉장히 좀 개방적이죠. 음. 그리고 인제 예 이게 어쨌든 동성애를 다룬 소설이에요. 인제 이런 소설은 저한테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낯이 익어요 쪼금. '아 또 동성애가 나왔구나.' 근데 이런 소설이 진짜 2021 년이거든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최근이죠. 불과 작년이니까. '아 시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소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그래서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는 음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이 누나에게 동생이 "나는 누나 편이야. 누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이제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속으로 말하는 거죠.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영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야말로 안물안궁의 기분이었지만 이 안물안궁이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 그런 거잖아요. 어 아유 신조어인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인 네가 이게 전문 용어 좀 많이 나오는데 시스젠더 헤테로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성애자 뭐 그런 것 같은데.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인 네가
자라는 내내 나와의 가정 내 이권 다툼에서 늘 교묘히 우위를 점하던 네가 나와는 접점이 거의 없어 10분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무리인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생각이란 걸 하든 말든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응원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정말 어쩌라고 싶었지만 내 인생 하나 살기도 벅차다 하고 외치고도 싶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보여준 하회와 같은 아량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같은 표정을 짓는 것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고마워. 하지만 정말 고맙기도 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묘하게 서글퍼졌다. 이 정도면 엄청 운이 좋은 편이지. 난 진짜 행운아야. 그런 생각이 이어져서 평소에 내가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지 실감났기 때문이었다. 아, 이 소설이 저는 김지원 작가님이 진짜 페미니스트인가 싶을 좀 느낌이 들었기도 하고, 실제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 적나라하죠. 이 쓰는 단어나 어떤 그 응어리, 분노,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이라서 한편으로 놀라우면서도 다 수긍이 되는, 이 사람 이제 의 입장에서,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다. 공감도 되고 참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이런 문장인데요. 혹시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뭐 이게 문장적인 측면에서는 음. 뭐 굉장히 좀 약간 좀 대화책 그리고 어떤 이 애정이나 어떤 그 현실의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감각이 그대로 이제 어떤 문장과 문장이 1대1로 이루어지는 어.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그거 숨기지 않고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노출되는 이제 문체인데요. 이 어떤 감성이 사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꽤 좋지도 않아 보이는 게 어. 사실은 이게 이런 문체가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바가 있지만 사실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양성애자의 입장에서 이제 쓰는 이야기라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이해가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해 범주에 이제 놓으려면 사실 이 어떤 그 평소에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많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도 그렇고 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음. 남동생도 그렇고 굉장히 좀 끈끈한 가족애가 느껴지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나 이런 게 조금 울림이 조금 약한 이유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울림이 있는 것만 좋은 거냐 하면은 또 아닌데요. 음. 이런 얘기도 사실 되게 좋고 뭐 어느 정도 시사할 점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울림이 좀 적은 이유는 사실 그런 느낌이죠. 음. 어, 그 뭐 그 저 뭐였지? 아무튼 예예. 이런 요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뭐 인생 하나 살기도 벅차다 이런 말을 이렇게 딱 외치고 싶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문장을 이렇게 딱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앞에 엄청난 이렇게 많은 어떤 험난한 인생들 음. 그리고 내 친구의 어떤 그 대화 그리고 내 뭐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힘듦 그리고 갑자기 좀 또 그 힘들지만 막 웃으면서 막 야, 내 인생 하나 살기도 벅찬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해학적으로 느껴지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성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이 울림이란 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다 쏟아내고 있죠. 어. 네. 화자가 진짜 뭔가 되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되게 사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 이게 화자는 지금
상황이 되게 묘하게 된 게 자기를 배척했던 거부했던 자기에게 무언을 줬던 그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죠. 왜냐면 할머니가 물려준 집을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집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이런 묘한 지금 상황인데 136 중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커밍아웃을 커밍아 커밍아웃 했을 때 할머니는 "내게 전현 저 도른 년, 미친 년, 정신 나간 년, 나사 빠진 년 하며 욕이란 욕은 다 했다. 평생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고 했다. 길 가다 돌에 쳐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봤자 결국 혼자서 외롭게 죽을 거라고도 했다. 어릴 때 누구보다도 나를 아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머니는 내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처는 너무 컸다. 할머니가 너무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서인지 오히려 아빠의 반응은 덤덤한 편이었다. 더 일찍 알고 있었던 엄마는 그냥 이 일이 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때가 떠올라 집을 포기할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그건 내게 너무 큰 돈이었다. 그걸 물려받으면 당장 집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월세를 아끼면 자연히 다른 걱정들도 덜 수 있게 된다. 되게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심정이 되게 격해요, 말들이. 정말 격해요. 이걸 보면은 김사과 작가님 아시죠? 김사과 작가님. 그분도 정말 쏟아내거든요. 분노랄까 화랄까? 되게 어떤 잔인한 뭐 격정적인 그런 것들이 막 쏟아내는데 근데 김사과 작가님하고 좀 달라요. 이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이분은 진짜 커 지금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의 심정을 갖고 인제 분노를 하는 거니까 좀 더 현실감이 느껴지죠. 근데 김사과 작가님은 어떤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정감이 있는데 이건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노를 느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몇 군데 더 읽어 보면 음 어 자 "먼 얘기를 많이 들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름 아는 게 어디야. 네가 언제 네 친구 이름이라도 말해 준 적 있어? 이 정도면 많이 들은 거지." 아빠를 만났어요. 영지와 함께 그 동성 친구와 함께. 영지는 사회생활을 하며 터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와 악수를 했다. 아빠는 영지를 칭찬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여자가 IT 업계에 자리를 잡았다니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부터 어쩌다 은호 같은 애를 만나서 고생하냐는 말까지 하면서 헛소리가 반이고 반은 본인 자랑이었다. 종종 이렇게 만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뻔도 했지만 아빠가 딸 하나 더 생긴 셈 치지 뭐 라고 했을 때 퍼뜩 정신을 차렸다. 우리 집의 가족 역할극에서 딸은 의무만 잔뜩 부과된 배역이었다. 그러니까 아빠의 그 말은 자신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가끔 밥도 같이 먹자는 뜻이었다. 이런저런 잡무가 생기면 나나 영재에게 처리를 부탁하겠다는 뜻이었다. 무보수 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아빠의 그 말은 인생의 기로에서 사사건건 감습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간섭은 나의 바람이나 욕망과는 상관없이 아빠의 체면에 좌우되기 마련일 것이다. 집을 주는데 그 정도도 못하니? 싶지만 영호에게는 그런 걸 시키지 않고도 이것저것 다 퍼줬다. 나는 더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다. 더군다나 감히 영지에까지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냈다는 데 화가 났다. 지가 뭔데 영지를 딸로 삼아? 뭔데 이제 와서 다정한 척이야? 인간이 왜 이렇게 염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지? 영지는 나의 단점으로 지나친 자기 객관화를 든 적이 있었다. 반면 나의 아빠는 그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아빠의 영향 아래 자란 탓에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생각했다. 저렇게는 되지 말자고 수도 없이 다짐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읽다 보니까 감정이 느껴지네요. 정말 감정이 느껴지고 이 욱하는 심정. 어 그리고 아빠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꽤 사이가 좋은 부녀였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어릴 때도 주말이면 내가 딴일 다 제쳐두고 얘들이랑 놀아 줬지요. 가족 여행도 자주 갔고요. 얘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산에도 가고 테니스도 치러 가고 했어요. 물론 그게 다 얘가 동성연애 시작하기 전의 일이지만요. 그때 나는 옆 테니스 코트에 언니를 짝사랑해서 혼자서도 맨날 벽치기를 하러 갔었다. 근데 나는 그거 다 이해해 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에 나 같은 애비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시기상조다 이 말이지요. 그놈의 나중에. 굳이 사귄다, 애인이다 밝힐 것 없이 친한 친구라고 해도 같이 사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와 영지의 최근 관계를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꼭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하물며 결혼한 부부도 이혼을 하는 마당에 이혼할 결혼을 왜 하셨는지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니까 이혼할 결혼은 도대체 왜 중간중간에 가로로 자기 말을 집어넣어요. 아빠 말을 들으면서.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저는요 소문내고 싶어요. 점심으로 맛있는 우동을 먹어도 소문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길 가다 귀여운 고양이를 만나도 소문을 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요." 이 아빠 말을 듣고 영지가 인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은호 좀 보세요. 은호는 화자입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아버님도 거기 앉아서 계속 본인 자랑만 하셨잖아요.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도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랑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잔치라도 열었으면 한다고요. 다들 그렇게 사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남들은 다 하는 그 잔치 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광고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죠. 정말 아버지는 아빠 같은 말을 했고 이 영지는 영지 같은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레즈비언 커플이 있다면 레즈비언이 있다면 레즈비언 쓴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건 정말 실화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 "아빠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사랑이란 게 말이야.' 하면서 또 헛소리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 생각해 보니 이번 식사 시간 동안만 참은 게 아니라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사는 내내 참아왔다. 정말이지 계속 참았다. 화병에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로 참았다. 이 심리적인 응어리가 실체를 가진 덩어리가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참았다. 이미 몸속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살이라든가 요로 결석이라든가. 아빠가 사랑에 대해 뭘 알아? 내가 따지든 묻자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크게 소리 질렀다. 내가 왜 몰라? 어떻게 알아? 엄마랑 중매로 만나서 딱 두 번 보고 결혼했으면서. 두 번 만에 조건 보고 결혼 결정했으면서. 아니 만나기도 전에 결혼은 거의 내정하고 만난 거면서 내가 6년 만난 여자친구랑 같이 산다는데 왜 난리야? 얼마나 잘 안다고 간섭이야? 아빠는 나이 차는 대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남들 하는 거 따라 살았으면서 내가 죽도록 고민한 걸 왜 무시해? 나 진짜 죽으려고도 했어. 사는 거 너무 족 같아서. 근데 영지와 같이 살자고 살아보자고 해서 살기로 한 거야. 나 진짜 죽을 둥 살 둥 사는데 아빠가 뭘 안다고 사랑에 대해 말해.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잘하기로 했어? 할머니한테 효도를 했어? 씨발 진짜 아빠가 사랑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읽으면서 울컥할 너무 잘 썼다. 이거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 대사로 쳐도 되겠다. 근데 아빠 이런 얘기 하죠. "그래도 아빠 우리 딸 사랑해." 아 진짜 지랄하지 좀 마. 잔이 쓰러지며 식탁보 위로 술이 쏟아졌다. 붉은 천이 빠르게 물들어갔다.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은 듯이 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끝까지 입 닥치고 살라는 말뿐이잖아. 그냥 이도저도 못하게 하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주냐는 식의 죄책감을 심으려고.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잖아. 참 이게 참 이게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할머니에게는 할머니 중심의 서사가, 나에게는 나 중심의 서사가 있다. 할머니의 서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을 거쳐 결말 부근에 이르렀을 때 내 서사는 전개 비슷한 것을 지나는 중이었다. 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부정하면서 전개된다. 나는 할머니가 내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던 순간을 영영 잊지 못할 거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했던 순간을 어떻게 잊어? 할머니도 그 순간에 대해서는 영원히 후회해야만 해. 언홍시를 내주던 할머니도 함께 기억하는 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야." 음 뭐 이런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내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격려가 필요했다. 특히 가족들의 격려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게는 가족들이 가장 가깝고 오랫동안 의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중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꼭 끼어 있었다. 다 옛날 일이지만 가족들과 행복했던 때가 많았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건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 더 괴로웠는지도 모른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이미 주어진 일 같은 거였는데 그 사랑을 이어가는 일,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건 없으니까. 내가 영지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합의한 일종의 공동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이 되고 매일 사랑하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설이 끝나요.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감정이 느껴지네요. 파우스트 님은 혹시 뭐 어떠셨나요? 이게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보니까 실제 같아서. 어. 뭐 저도 뭐 앞에서 이제 쏟아내고 뒤에서 예. 마무리를 하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성숙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음. 그런 뭐 통갈의 어떤 소설의 어떤 깊이가 꽤 느껴지는데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불안정한 화자, 예. 그쵸.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뭐 희극을 요즘에 쓰고 있는데 아. 확실히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불안정한 화자를 쓰려면 어. 차라리 희극이 낫다. 이건 좀 희극 느낌 좀 애매하죠. 현실적인. 어.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찰자나 주인공 시점은 예. 사실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듯이 그 보통의 어떤 우리의 어떤 평범한 어. 화자예요, 사실. 어. 믿을 수 있는 화자. 어. 사실 이렇게 좀 불안전하고 약간 조금 믿을 수 없는 화자는 그 뒤에 어떤 이제 추리극 같이 음. 반전으로 이제 아. 어떤 그런 스릴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요즘 그 많은 이제 콘텐츠나 그런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론에서도 그런 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 어. 이제 막 배신하는, 그런 독자를 예. 배신하는, 그쵸. 그런 그 구성이 있다면, 여기서는 사실 이 화자를 처음에 이제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어떤 느낌의 어떤 그 핍박이나 억압을 받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핍박이나 억압을 이렇게 받으려면은 사실 앞에서 많은 좀 장치들이 또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의 그냥 성숙하고 약간 좀 괜찮은 어떤 신뢰받을 만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그냥 평범한, 그리고 예. 너무 이렇게 뭐 나대지도 않는 뭐 이런 화자라면은 우리가 이게 쑥 진입할 수 있거든요. 어. 그야말로 그냥 내가 이제 그 화자가 돼서. 음. 근데 이제 뭐 다른 이렇게 다양한 화자가 있겠지만 사실 뭐 전체적으로 가까운 시점에서는 음. 여기서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진입이 안 됐지만, 근데 진입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주는 이제 쾌감이 있어요. 음. 이 통렬한 쾌감. 예. 그래서 이 저는 통렬한 쾌감이, 네,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봐도 정말 사회가 미성숙한 게 아닌가. 어,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음. 사회에서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잣대를 요구하지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족한테 못할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사회 이 현실이 잘못한 게 아닌가 약간 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누구한테 보여주면 좋겠냐면 그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좀 반대하는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런 분들한테 이 소설을 한번 읽어 보시라고 슬쩍 인제 권유해 드리면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 입장에서 가족들한테 상처받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면 아 이런 좀 뭐 서운함 혹은 뭐 불만 혹은 상처, 아픔, 뭐 트라우마가 있겠구나. 이게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이거는 상처의 기록이거든요.
아픔의 기록이고 너무 가족이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죠. 이 화자는. 어 그래서 뭐 나중에야 뭐 동성애가 일반화되는 사회가 온다면 이런 소설은 인제 '아 과거에 이랬겠구나.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잊혀지겠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소설이 아닌가. 인제 과도기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를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소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음. 작가 노트 잠깐 보면요. 네. 그 이런 걸 이렇게 써 있어요. "언니밖에 없네."라는 앤솔로지의 사랑하는 일을 실으며 작가 노트에 쓴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이지 웃기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은호와 영지를 둘러싼 쓸데없는 잡음들은 다 소거하고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대사들이 계속 끼어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받아쓰면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방향을 유지했다. 그 표현이 진짜 삶과도 유사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근래 자주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래요. 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인간도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엉망진창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의 행복은 그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집단인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방해를 받는 것일까? 이건 동성애자들이 가족과 국가로부터 방해를 받는 그 사태를 드러내는 거죠. 오래 생각해 본 끝에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행복을 방해할 리 없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삶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기술된 조항들이 많다. 아무리 따져봐도 은호와 영지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법뿐이다. 어, 소설에도 썼지만 나는 형식이 진심에 우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소설의 밑바탕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었다. 동성원이 법제화되고 생활 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날을 기다린다.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김지연 작가님의 말에 어,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정 평론가님의 글을 보면 해설 "이토록 유쾌한 여성 키어 소설을 본 적이 있었나?"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물음표 쓰고 느낌표 찍게 만드는 김지연의 소설은 지금까지 한국 문학에서 볼 수 있었던 레즈비언 소설과는 조금 다르다. 그간의 레즈비언 서사를 지배하는 감정은 아무래도 불안이었다. 인물의 생물학적 성과 성소수자라는 조건 때문에 인물이 사회적 약자임이 두드러져 더욱이 테두리 바깥으로 배제되었음을 실감하게 했던 것이다. 소설 안에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전망 또한 비슷했다. 지금의 현실과 유리된 미래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어서 짐작 가능한 미래조차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다시 한번 막막함을 맞닥뜨려야 했다. 지금 여기에 불안이 미래에도 여전할 것 같다는 감정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도 일른이에게도 남아있는 것이라, 나는 늘 인물들의 불안에 통감하면서 그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부디 더 나은 상태이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덮어왔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레즈비언 서사, 동성애 서사는 불안의 감정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막막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일은 기존 레즈비언 서사를 지배했던 불안을 적극적으로 소거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만큼 이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아직 거기에 닿지 않았기에 미래는 지금과 다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음. 그래서 어 나가 엄마에게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커밍아웃한 일은 나 중심의 서사를 전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나에게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나 가족들에게는 가족 역할 그 밖으로의 탈주와 다름없이 여겨진다. 동성애자라고 하여 누군가의 딸, 손녀, 누나라는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데 가족들은 마치 내가 알던 네가 아니라는 듯 나를 대한다. 그래서 그쵸. 요런 거 여기까지가 인제 해설을 읽은 건데요. 자,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예, 좀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레즈비언의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사실 좀 이렇게 솔직하게, 저는 뭐 무엇보다 음.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낸 어떤 대화들, 맞아요. 그리고 리얼하죠. 현실적인, 네, 음. 그렇죠. 현실적인 대화들이 정말 뭐 뭔가 이렇게 여기서 소설에서 잘 쓰였고, 음.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또 가족에 대한 어떤 얘기다. 그리고 뭐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음. 약간 이런 어떤 굳건한 어떤 느낌의 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도 좀 마지막에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계속 사랑하는 일이 이제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음.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다만 음. 좀 아쉬운 거는, 음. 물론 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선명하고 솔직한 어떤 이야기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음. 이 느낌이 이제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형상으로 이루어졌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영지는 이제 조금 성숙하잖아요. 사실 예. 여기서 이제 좀 성숙한 느낌의 어떤 느낌인데, 그쵸. 어 그래서 이제 영지랑도 같이 이제 뭐 미래에 대해서, 뭐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긴 대화 형식으로 정말 이제 현실 속에 이제 우리의 어떤 살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났던 어떤 감정들, 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담겨 있었으면은 또 음. 여기에 확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게 실감 나는 대화도 좋았고, 근데 저는 구조나 설정 이걸 안 볼 수가 없는데 동성애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소설가들은 많을 것 같아요, 현재.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도로, 어떤 인물들을 세워서, 어떤 스토리로 풀어낼 것인가는 진짜 작가마다 다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김지원 작가님이 설정한 이 구도를 잠깐 보면 동성애 커플은 있어요. 근데 커플이 있는데 재밌는 게 동성애 커플끼리도 이 화자는 섹스를 하고 싶은데 친구는 섹스에 대한 욕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요런 구도로 설정한 것도 일단 재밌었고, 그러니까 동성애자 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질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더 앞서간 거죠. 이성애자들도 솔직히 섹스에 대한 그게 있지만 섹스를 안 하고 산다? 뭐 이런 것들 젊은 또 친구가 생각이 많이 좀 전진했다. 진보적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 소설이 또 재밌는 게 기존의 가족들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할머니가 물려준 그 집이라는 재산,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빠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이런 설정 자체가 전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어 실제 있을 법한 뭐 집 같은 그런 큰 거는 솔직히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우리 세대는 부모님이 이미 많이 벌어놨고 뭐 집이든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어떤 재산이든 통장이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게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걸 이제 절묘하게 여기 넣어놔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뭐 남동생을 만나면서 이제 막 이게 소란이 일어나죠, 소란이. 예. 근데 잘 쓴 것 같아요. 예. 정말 리얼하게 잘 썼고, 저는 별점을 준다면 한 별 한 3.5? 한 별 4개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파우스님은 별점을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잠깐 생각을 하면은, 한 3.8점 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 흘러버려서 이게 만만치 않네요. 짧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